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분명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어제와 비슷한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한결 기분이 좋죠. 일단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느냐 혹은 조금 흔들리다가 상승폭을 키워나가느냐. 당연히 부자 쪽이 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은 더 화색이 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이 시각 통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 열어봅니다.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인터넷 다음 버전. 과연 어떤 내용이 될까요?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 주요 이슈로 골라봤습니다.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늘 장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는 중국과의 연동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요. 어제는 중국장이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이상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077포인트 기록되네요. 중국에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져 있었는데 시장의 분석이 조금 달리 되고 있죠.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긴축을 했을 경우 본인들의 수출 타격을 받을 텐데 그렇게 급격하게 선회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대감일까요? 혹은 양회를 앞둔 기대일까요? 일단 뉴욕장에 이어서 중국장이 오늘장 올라주면서 코스피도 상승 보여줍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흔들림이 있었으나 오늘은 중국과 연동되는 모습 1% 이상의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네요. 자, 수급 열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이 오늘은 달리 진행됐죠. 개인과 기관은 수급 공방입니다. 기관 측에서는 오늘 7천억 정도 사주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건 IT와 유통주입니다. 유통 쪽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쪽으로 매기가 많이 잡히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전체적으로 매도입니다만 IT 쪽으로만 3천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는 사더라도 그쪽은 팔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IT 대형주에게는 부담이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개인은 오늘도 5,600억 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네요. 엇갈린 수급 흐름이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골드만삭스에서 나란히 이 두 종목 모두 다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나름 반도체 슈퍼사이클,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목표가 상향 긍정적이죠. 하지만 일단 좀 차분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으로 15만 원 회복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7% 급등했었던 LG화학이 오늘장은 2%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 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오늘 강한 건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앞서 키워드로 잡았던 인터넷 다음 버전, 관련한 산업의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내달리는데요. 오늘 네이버는 외국인의 매수도 집중되면서 상승폭 키워나갑니다. 40만 원권 육박하고 있네요.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유통군 봐야겠죠.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를 비롯해서 오늘 백화점주 모두 강합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올라가는 건 동일한 맥락입니다.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경기 회복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경기 회복됐을 경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유통군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분석이 들리는 거죠. 대신증권에서는 롯데쇼핑에 대한 목표 주가 18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5.7% 상승으로 12만 8,500원,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6%의 강한 움직임 8만 7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백화점뿐만이 아니고요. 대형 마트사들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이마트 보시죠. 오늘 8%의 상승 나타납니다. 18만 4천 원, 박앵커의 도전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마트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편의점 관련한 종목들도 강하죠.
거죠. BGF 리테일, GS 리테일 오늘 모두 올라갑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백신 이후 좀 나아지게 된다면 결국 이동이 늘어날 거고 학교에 등교하는 일도 많아질 거고 그렇다면 매출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BGF 리테일도 오늘 6% 상승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분위기도 보시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이 코스피와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두 번의 하락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다가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하락을 딛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0.7% 상승 929포인트로 930선 회복 가능할 것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특징주가 사실 눈에 띄었죠. 실적 이슈 있었던 AP 시스템도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이 종목 급등하길래 챙겨와 봤습니다. 제로투세븐이요.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얼마 전에 이 10,000원권 넘어섰었는데 다시 흔들림을 보이다가 오늘장 11% 급등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죠. 제로투세븐이 지난해 중국에서 매출이 70% 증가했다라는 소식, 영유아 1억 명 인구를 앞으로 고객으로 두고 탄탄하게 성장하지 않겠느냐, 증권가의 일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한 거죠. 11% 상승으로 1,85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이슈 열어보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수가 힘든 상황에 빅성장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 절반이 이 기업을 이용하고 있고요. 바로 1년 사이에 회사 가치가 급증했죠. 로블록스. 그것도 무려 7배나요. 40억 달러 가치에서 295억 달러 가치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로블록스는 말 그대로 아바타를 생성해서 친구들과 가상현실에 모여 앉아 게임을 하고 상점을 운영하고 삶의 라이프를 가상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 로블록스는 미국에서 3월 10일 상장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관련한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시죠. 바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용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친말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인기인가 보면 미국에서 어린이 절반 이상이 쓰는데 그들이 지금 대세인 유튜브보다도 이 메타버스, 이 로블록스 이용하는 시간이 2배 이상 더 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썼던 싸이월드 아바타 꾸몄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아바타로 내 자아를 새롭게 표현을 해서 그 아바타가 모여서 SNS를 하고 아바타가 모여서 게임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메타버스의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되게 이슈가 됐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국내 한 대학교에서 입학식을 가상세계에서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요. 아바타를 생성해서 학생 2,500여 명이 입학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각각 학과에 맞는 방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과잠바라고 하잖아요. 과잠도 내 아바타에게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캠퍼스 투어도 가상현실에서 하고요. 공연까지 받습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 보던 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사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층이 연령대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정말 낯선 일입니다. 그런데 10대에게는 정말 친숙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겠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패션 업계에서는 빠르게 이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이나 구찌도 이 시장에 들어왔대요. 어떻게 들어왔지? 라고 고민하며 봤더니 실제 구찌 매장에 가면 있는 티셔츠를요 그대로 만들어서 이 아바타가 입을 수 있게끔 아이템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격은 훨씬 낮게요. 정말 싼 가격으로 파는데 이렇게 구찌 옷을 입고 제품을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에서는 그걸로 또 자신의 자아를 표현을 하는 거죠. Z세대의 새로운 자아 표현이 되고 있다며 홍보도 되고 결국 패션업계도 우리도 일석이조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 영역은 더욱 확대될 거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넘겨보시죠.
네이버 제페토,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생소하게 느끼는데 저희 PD님의 따님들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익숙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젊은 층에서는 이게 보편화됐다라는 거죠. 이 네이버 제페토나 포트나이트 게임 같은 경우가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이라고 해요. 아바타를 활용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블랙핑크의 이 새로운 신곡 발표에 블랙핑크 아바타들이 나타나서 실존 블랙핑크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메타버스 영역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종착점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클라우드, 콘텐츠, 5G 기술의 집합체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엮을 수 있는 관련주가 너무나 많은데 일단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거론을 하고 있는 쪽 관련주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앞서 이 계열사 제페토를 두고 있는 네이버를 비롯해서요. 혹은 NC소프트, 알체라, YJ게임즈, 선익시스템 등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완전한 급등을 보여줬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R과 VR 이 현실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마이크로 OLED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은 겁니다. 17,8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알체라도 제페토의 핵심적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스노우를 대주주로 줬다라며 오늘장 급등했고요. 앞서 봤던 네이버도 5% 이상의 상승. 그리고 아무래도 인식하는 부분이 앞으로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센싱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도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제가 이 다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나눠보고 그들이 꼽고 있는 최선호주 조만간 준비를 할 테니까요. 저희 시간 꾸준하게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이슈들 들여다봤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